나르시시스트는요, 요구가 많답니다. 자기중심적인 요구가요. 나르시시스트는요, 타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동조를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런 나루와 논쟁하는 것이 벅차서 상대방은요, 마지못해 져주곤 하죠. 근데 바로 이것이 나르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거듭될수록요, 그들은 상대를 더 압박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나르는요, 요구가 많아요. 그들의 샘솟듯 끊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요구 첫 번째는요, 너는 항상 내게 충성해야 해 라는 거예요. 나르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남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뜻해요. 나르는요, 자기의 논리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요, 그 논리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 상대방이 자기와는 다른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배신으로 여기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해 라면서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죠. 이런 식으로 나르의 비난을 받을 경우에요, 즉시 반박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 후에 시간을 따로 떼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반추해 보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르의 두 번째 요구는요, 내 탓으로 돌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라는 거예요. 나르는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 부메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을 던지면요, 부메랑이 공중에서 돌다가 확 방향을 틀어서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르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둘 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지 내가 아니야 라는 나르의 논리에 휘말리면서 결국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다툼의 책임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 원인이 항상 상대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르는 언제나 우월한 존재여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본 일인데요. 누가 봐도 나르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상대방이 분쟁을 잠재우려고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르한테 당신도 좀 사과를 해주시면 어때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나가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라면서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굳이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세 번째 요구는 내 진짜 모습을 남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라는 거예요. 나르는요,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흠잡을 데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요. 그래서요, 자신의 결점을 꼭꼭 숨기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해 달라고까지 해요. 제가 아는 K씨는요, 나르 남편과 오래도록 불화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몹시 힘들었어요. 그 K의 남편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K에게요, 웃음을 띤 얼굴로 행복한 듯이 자기들의 불화를 감추라고 강요를 했죠. 만약 K씨가 자신의 강요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집에 들어와서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이렇게 나르와의 문제를 그냥 덮어둘 경우에요,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비밀로 하든 말든 나르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해요. 날 고통스럽게 하지 마 라는 것도요, 나르의 대표적인 요구 중에 하나예요. 나르는요,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도요,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이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요,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특권의식을 마구 드러내요. 나르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건요, 자기 멋대로 굴 수 없는 것을 뜻해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요, 때로 우리는요, 시간이나 에너지, 심지어는 평판까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르는요, 아주 사소한 자기 희생조차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어린아이처럼 떼를 써요. 실제로 고통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자기애적인 의지를 꺾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르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요, 상대는 나르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르는요, 이런 상대의 공감이나 동정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 판단을 내릴 때 나르의 불평과 분노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없어요. 상식과 적절한 자기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해요. 나르의 요구 5번째는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라는 거예요. 비교적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인들을 살피고 배려하게 되죠. 그러나 나르는요, 항상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맞춰주겠지 뭐 라고 생각해요. 나르 엄마가요, 딸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손녀랑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딸은요, 손녀의 어린이집에서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르 엄마가 딸의 제안 거절에 대해서요, 몹시 속이 부글거리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요, 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뿌듯해 여길 수도 있었는데, 이 나르 엄마는 오직 자기의 욕구에만 충실한 거죠. 나르에게 있어서 팀워크라는 개념은 참 낯설어요. 항상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넌 뭘 할 거야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유도하지만요, 개의치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담담히 해나가야 해요. 나르의 요구 6번째는요, 내가 따르기 싫은 규칙은 규칙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르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을 해야 될 때도요, 난 잡다한 규칙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을 싫어해요. 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요. 남들한테 허락받는 것 따위는 필요 없어요 라면서 저항을 해요. 만일 어떤 규칙이요, 나르의 뜻에 걸림돌이 되면요, 나르는 그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거나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이런 나르의 태도에 대해서요,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그 규칙을 싫어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라고요. 그래도 계속 반발하면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나르가 주변인들에게 잘하는 요구 7번째는요, 네가 뭘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거예요. 나르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서도요, 남에게 지시 내리는 건 또 매우 좋아해요.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지배를 받을 때 훨씬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사업체를 맡긴 후에 수익이 몇 배가 늘고요, 사업체 자체가 너무너무 안정되어 가는데도요, 나르 아버지는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해요. 이런 나르 아버지에게요,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요. 지금까지 솟아나는 샘물처럼요, 그칠 줄 모르는 나르의 요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나르와 관계를 지속하면 할수록요, 그들의 요구에 휘말리면서 지치기가 쉬워요. 그러니 나르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쳐대는 핵심적인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